그러다가 버스를 술도 빨고 약도 빨고 또 다른 뭔가도 빨면서 락스타라서 돈도 많으니까 인성이 개차반인 건지 아니면 소속사가 엉망인 건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개같이 일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요만했던 사건을 아니 아버지라고 해주고 싶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안녕하세요, 변호사 솜솜이에요. 며칠 전에 락스타 토미 노시스가요 교통사고를 냈대요. 같이 타고 있던 여자는 헤드윅이라는 트랜스젠더라고 하고요. 누가 봐도 음주운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요 법률검토 보고서 써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동베를린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한셀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비롯한 남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루터를 만나서 싸구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엄마 이름 헤드윅을 빌려 루터랑 결혼한 후 미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루터에게 버림받은 헤드윅은 락밴드 디 잉그린츠를 조직해서 바를 전전하며 노래하죠. 그러다가 소년 토미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요. 헤드윅은 토미에게 락앤롤의 모든 걸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 반쪽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토미는 헤드윅의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헤드윅이 만든 곡들을 가로채서 락스타가 돼요. 몇 년 후에 헤드윅은 스타가 된 토미를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토미가 너무 반가웠는지 면허도 없는 놈이 자기 리무진 기사를 집에 돌려보내고 헤드윅이랑 같이 맨하튼 시내 드라이브를 가요. 그러다가 버스를 치면서 이 락스타의 사고가 엄청나게 보도가 되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헤드윅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소속사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토미 면허도 없는 놈이 헤드윅이랑 같이 술도 빨고 약도 빨고 또 다른 뭔가도 빨면서 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쳤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한번 볼까요? 일단 무면허 운전 금지인 거 아시죠? 면허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법인 것도 당연히 아실 거고요. 음주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5년의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만 금지되는 거 아니죠? 마약하고 운전하는 것도 금지죠.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약을 투약한 것도 문제죠. 마약류 관리법에서는요, 마약류를 단계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걸 했을 때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걸 했을 때는 좀 덜 처벌하고요. 토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제일 처벌이 가벼운 걸 했다 치고 한번 볼까요? 여기 제2조 제3호 라목은 예를 들면 프로포폴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애들이에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술 먹고 약하고 유사성행위 하면서 운전하다가 버스를 쳤는데 버스를 경미하게 긁은 정도겠어요? 사람도 다쳤겠죠. 특가법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죠. 이렇게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걸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일 중한 형이 아마 특가법 위반인 것 같은데 아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인 15년의 절반인 7년 6월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주 단순화해서 말한 거라서 이거는 최대치고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낮게 나올 거예요. 토미가 다른 전과가 없고 또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전제 하에 락스타라서 돈도 많으니까 버스 업체랑 다친 사람들한테 피해 회복 잘 해주고 또 변호인 도움 받아서 범행 경위 좀 잘 정리하고 또 여러 양형인자 잘 주장하면 실형 안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토미가 인성이 개차반인 건지 아니면 소속사가 엉망인 건지 헤드윅한테 쌈짓돈 쥐어주면서 입단속 시키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잖아요. 공연 중에 토미가 막 그러던데 저에 대한 온갖 거짓과 모함이 난무하는 중에서도 제 편이 되어주신 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러던데. 김호중이야 뭐야. 토미
토미 이렇게 모르쇠하면 진짜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자,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증거가 필요하죠. 뭐 토미가 음주한 상태 또는 마약을 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토미가 마약을 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거는 비교적 입증이 쉬울 거예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법에 뭐 예를 들어서 필로폰 몇 그램 이상을 투약하고 운전한 경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토미가 어떤 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7일 이내의 투약은 소변 검사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또 모발 검사했을 때는 투약한 기간이나 용량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되는 거고 또 그 농도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이 돼야지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형량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였겠지 하고 선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범한 피의자들은 사고 내고 도주했다가 술 다 깨고 나서 자수하거나 아니면 사고 내고 나서 딴 데 가서 술을 더 먹습니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쓰는데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위드마크 공식은 어디까지나 평균에 기초해서 만든 공식을 피고인이라는 특정한 사람한테 대입하는 거잖아요. 뭐 사람마다 신체적인 특성이 다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개수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음주운전 기준인 0.03을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는 뭐 예를 들면 0.035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박 음주운전인데 싶은데도 법적으로는 무죄가 되는 경우가 간혹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 사고 냈으면 일단 도망가고 토미처럼 모르쇠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사안에 따라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대부분 다 무죄다, 전부 다 무죄된다 라고 절대 말 안 했습니다. 이 사건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음주사고 내고 딴 데 가서 술 더 먹은 사건이거든요. 추가 음주로 인한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고려해서 운전했을 때 농도를 추정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나오죠. 보세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개수를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막 계산을 하는데 운전했을 때 0.047이었던 걸로 나온대요. 이거 제가 진짜 일부만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실 자료에 기반해서 복잡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미리 다 예측하고 계산해서 도주하고 무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계산 하실 수 있나요? 토미야, 너 이거 계산을 한 거야? 이거는 범죄 전문가라도 순식간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범죄 비전문가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단 도주했다가 범행 부인하는 거, 이거는 요만했던 사건을 이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호준처럼 토미처럼 음주 사고 내면 일단 도주하고 음주 부인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는 법무부의 이른바 김호준법을 입법 제안했다고 합니다.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입증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사고 후에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술 마시고 대리비가 아까우실 때는요, 음주운전 사고로 받을 형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인터넷에 보니까 무죄도 받고 유죄 받더라도 뭐 벌금이나 집유로 끝나던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에 들어서 변호사 선임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액수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개같이 일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토미가 뭐 어떤 누구처럼 정관 변호사 선임하면 뭐 음주운전한 것도 마약한 것도 다 무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대단한 착각을 해서가 아니라 이 콘서트의 마지막 곡을 꼭 헤드윅한테 불러주고 싶어서 콘서트를 강행했다고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토미야,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하잖아.
네가 헤드윅한테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여보라고 알려준 것처럼 너도 네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고 또 대가를 치러서 온전한 네가 되기를 바랄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린 한스를 성폭행했던 한스의 친부 말이에요. 성폭력 처벌법상 13세 미만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해서 구강이나 항문 같은 신체 내부에 성기나 손가락 같은 신체 부위나 도구 넣는 거 그거 한 번만 해도 7년 이상 징역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하셨죠? 한셀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고 해주고 싶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새끼야. 부디 비참하게 살다가 더 비참하게 죽었기를 바란다 이 개.